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3일 병오일 1393년 8월 10일 윤호를 문하 우시중에 증직하고 정오라는 시호를 내려 예장토록 하다.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판삼사사 윤호는 본래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밖에서는 장수로 싸움을 이끌고 안에서는 재상으로 정사를 맡아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즉위하던 시기에 협력하여 왕으로 추대한 공이 있고 이번에도 명을 받고 중국에 조회하러 갔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양하지 않고 가던 중 길에서 객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시호를 내려주시고 장례도 예에 따라 치르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여 윤호를 문하 우시중으로 추증하고 시호는 정오라 하였으며 예법에 따라 장례를 후하게 치르게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4일 정미일 1393년 8월 11일 급제자에게 은영연을 베풀다.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은영연을 내렸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5일 무신일 1393년 8월 12일 전 문화 평리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 전함을 만들게 하다. 전에 문화부의 평리였던 박위를 양광도에 보내어 군사용 전함을 만들게 하였다. 새로 급제한 송계신 등이 전문을 올려 은영연을 살해하다. 과거에 새로 급제한 송계신 등이 왕이 베푼 은영연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전문을 올렸다. 문화 실랑찬 성사 정도전을 동북면 도안무사로 삼다. 문화부의 실랑찬 성사인 정도전을 동북면을 맡아 다스리는 도안무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7일 경술일 1393년 8월 14일 삼사 우복야 윤사덕을 경사로 보내 말값을 준 것을 살해하다. 삼사의 우복야 윤사덕을 중국 수도 경사로 보내어 이전에 김입견이 대신 받아온 조공 말의 값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13일 병진일 1393년 8월 20일 내사의 출신지인 직사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직사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 최연이 자신의 고향인 직산의 지위를 높여줄 것을 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최연은 직산 사람으로 선발되어 중국에 들어갔다가 사신으로 귀국하였다. 훈련관에서 양반 자제와 성중관에게 병법을 강습하여 능한 사람을 시치도록 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병법이란 미리 익혀두었다가 전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고려 말에는 법령이 무너지고 병서 교육이 문서상의 형식만 남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훈련관에서 양반 자제들과 각 관청의 인재들 중 쓸 만한 사람을 모아 병서와 진법을 가르치게 하소서. 그중 뛰어난 자는 이전에 내린 명령에 따라 시험을 거쳐 등용하고 감찰관 한 사람을 지정하여 매일 훈련관에 나가 성실과 태만을 감독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왜구와 싸우다 패전한 지군사 등에게 곤장을 치고 영선 천호를 처형토록 하다. 서에도 알렴사가 보고하였다. 지군사 김균과 김권이 왜구와 싸우다 패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패전한 이유를 들으니 지군사들이 온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사람을 쉽게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번만은 용서하고 김균과 김권에게 각각 곤장 100대를 치고 그들 아래에 장교인 패두는 각각 80대씩 곤장을 쳐서 장차 공을 세울 것을 다짐하게 하라. 다만 싸움에 나서지 않은 영선 천호 한 사람은 목을 베어 처형하라. 경기도에서 인부를 차출하여 서강에 성을 쌓도록 하다. 임금이 서강 지역에 성을 쌓도록 명하고 그에 동원될 인부는 경기 좌우도에서 차출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7월 14일 정사일 1393년 8월 21일 예조에서 의학, 유락에 능한 사람을 등용토록 청하니 윤허하다.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며 유락은 정치를 바로잡는 법제의 도구이니 이 두 학문은 국가의 가장 기묘한 사무입니다. 바라옵건대 이 두 분야의 통달한 인재를 시험하여 관련 직책에 충원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 건의를 그대로 윤허하였다. 새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경우 모친에게 늠록을 주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였다.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옛 제도에 따라 그 어머니에게 늠록 지급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15일 무오일 1393년 8월 22일 일관이 월식을 아르다. 천문을 담당하는 일관이 임금께 아뢰었다. 오늘 밤 월식이 있으나 검은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습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19일 임술일 1393년 8월 26일 팔각전을 수리하는 화원에 가서 3사의 원리에게 과다한 비용을 검사하게 하다. 임금이 변복을 하고 조용히 화원에 다녀왔다. 이는 팔각전을 수리하는 공사 때문이었다. 화공이 붉은 도료의 사용 비용을 계산하니 매우 많았고 임금은 3사 소속 관리인 원리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그 비용을 검사하게 하였다. 그곳에서의 건축 및 장식 작업, 꽃과 나무 심기, 돌 다듬기 등 모든 작업은 환자 김사행이 총괄하고 있었다. 회암사의 역질이 돌자 왕사 자초를 광명사에 거처하게 하다. 왕사 자초가 도착하자 광명사에 머물게 하였다. 자초는 원래 회암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해 봄에 회암사에서 전염병이 돌자 문수 법회 참석차 연복사에 왔다가 법회가 끝난 뒤에도 회암사로 돌아가지 않고 곡주에 있는 불국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름에는 회암사에서 역병이 더 심해져 많은 스님들이 죽었다. 그래서 자초를 다시 맞이하여 광명사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가 광명사에 도착하자 성안의 남녀 백성들 중 매일 100명 가까이 되는 이들이 자초에게 불법 강서를 청하러 찾아왔다. 화원에서 흠차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화원으로 나아가 황제가 보낸 특사인 흠차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2일 을축일 1393년 8월 29일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다. 개국에 공이 있었던 판문화부사 홍영통 등 127인에게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판문화부사 홍영통과 영삼사사 안종원 등 127인은 신우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 백성들이 다스려진 정치를 생각하는 시기로부터 세상의 안위를 모두 나에게 뜻을 두어 도덕을 가르쳐 깨우치고 좋은 평판을 선포하여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작지 않다. 그 포상의 은전을 유사는 거행하라. 회군 공신을 책록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위주 신우가 완용하고 광패하여 그 신하 최영과 더불어 요양을 범하기를 꾀하고 여러 장수들을 독촉하여 장차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우군 도통사가 되어 여러 장수들을 타일러 말하기를 소국이 천자의 국경을 범하게 되니 의에도 불순한데 하물며 천조에 득죄하게 되면 동방의 백성들은 거의 종류도 없을 것이다 하니 여러 장수들이 실로 영리와 순리의 구별을 밝게 이해하였다. 그 당시에 군사가 만약 압록강을 건넜더라면 동방의 백성들이 어찌 편안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르겠는가. 다만 여러 장수들이 과인의 말을 듣고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동방을 편안하게 했으니 그 까닭으로 과인이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 만약 그 공을 논한다면 마땅히 공적을 표창해야 될 것이다. 청성백, 심덕부, 의안백, 이화, 판계성부사, 유만수 문화, 실황찬성사, 최영지, 참참문화부사, 이질환 등 13인은 1등 공신이 될 만하고 전 판자해 부사 경보, 참참문화부사 경혜, 3사 우복야, 윤사덕 상의문화부사 경효, 동지중추원사, 박영충 등 15인도 또한 대의를 알고 참모하여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2등 공신이 될 만하며 전 판자해 부사 최단 전 계림부윤 왕빈 전 밀직부사 김천장 전 개성윤 남성리 전 한양윤 이지 공조 전서 장자충 첨절제사 최윤수 전 진주목사 황순상 등 10인도 또한 이해를 알아서 순리에 따르고 도리에 어김이 없었으니 3등 공신이 될 만하며 중추원 학사 남재 병조 전서 윤소종 등은 비록 행군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서울에 돌아와서 사직의 대계를 헤아려 의논할 즈음에는 예전 일을 인용하여 계책을 도왔으니 3등 공신 최단의 이해가 될 만하며 죽은 시중 조민수 백응령 판삼사사 윤호 등은 1등 공신 심덕부의 이해가 될 만하며 죽은 검교 시중 변한열과 판삼사사 왕한덕 지용기
삼사 좌사 조인벽 완산군 이원계 문화평리 정지 충주 절제사 최공철 등 구인은 이등 공신 경보에 예가 될 만하며 죽은 판자의 부사 안경 진주 목사 김상 개성현 200 등은 3등 공신 최단에 예가 될 만하니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는 거행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3일 병인일 1393년 8월 30일 경비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정지하고 광명사에서 중 500명을 공양하다. 황조비 경비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정지하고 스님 500명을 광명사에 모아 공양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4일 정묘일 1393년 8월 31일 도왕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정지하다. 황조 도왕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전날 경비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조회를 정지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6일 기사일 1393년 9월 1일 정도전이 몽금척 수보록 납시고 궁수분곡 정동반곡 등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문화 실황찬 성사 정도전이 전문을 올리었다. 신이 보건대 역대 이래로 하늘의 명을 받은 임금은 공덕이 있으면 반드시 악장에 그것을 나타내어 그 시대를 빛내고 장차 후세에 전하여 보이게 하였으므로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시대에 제작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뛰어난 무용으로 계략을 돕고 용기와 지혜는 하늘이 내리신 것으로서 깊고 두터운 인덕이 백성의 마음과 합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은 반드시 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서로운 봉황이 묻새보다 다르고 신령한 지초가 풀보다 다르듯 성인이 일어날 때 상서로운 기운이 먼저 감응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무왕이 주를 정벌할 때 내 꿈이 점괘와 합하여 상서로움을 얻었다고 한 일이나 광무지의 적복부처럼 기록된 것들은 모두 속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도 잠저에 계실 때 꿈의 신인이 금자를 가지고 와 이것으로 국가를 정제하십시오라 하였고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을 얻어 바치며 이를 숨기고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 10여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도량이 넓으시고 여러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시며 여항의 보잘것없는 백성들까지도 편안한 처소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알고 또 구휼해 주셨으며 백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염려하셨습니다. 언로를 넓게 열고 공신을 지성으로 대우하며 신서와 금석에 그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고려 왕조 말의 정치는 무너지고 법도가 해이하여 토지 제도가 무너지고 예약이 없어진 결과로 백성과 관리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전하께서 이를 바로잡아 천도와 인도의 바른 길을 세우셨습니다. 그 공과 덕은 비할 데가 없으므로 이를 성시로 지어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여 천세에 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은 비록 불민하나 성대한 시대를 만나 개국 공신의 말석에 참여하고 다행히 문필로서 태사의 직책을 겸하게 되었으므로 감격하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에 천명을 받은 상서와 정치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악사 3편을 지어 전문에 따라 바치옵니다. 1. 몽금척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꿈의 신인이 금자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경시중은 덕이 있으나 늙었고 최삼사는 강직하나 고지식하다. 전하는 문무를 겸비하였고 덕망과 식견이 있어 백성의 기대가 모인다고 하며 금자를 주었으니 이는 천명이 내려온 징험이며 상서로운 꿈이었습니다. 상제가 백성을 생각하여 전하께 나라를 맡기신 증거입니다. 2. 수보로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지리산 석벽에서 이상한 글을 얻어 바쳤는데 훗날 임신년에 이르러 그 말이 적중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 얻은 이상한 글이 있으니 용감한 목자가 일어나고 덕망이 있는 인물이 금성에서 오며 삼업이 도와 이루고 신도의 도읍을 정하여 왕위를 800년 전한다는 글이 있었고 이는 우리 임금께서 받은 바 보록이라 합니다. 3. 전하께서 처음 왕위에 오르실 때 상법을 제정하고 기강을 바로잡으며 백성과 함께 새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언로를 열고 공신을 보전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예약을 정비하신 일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궁궐은 엄중하였고
정무는 매우 분주하였지만 백성의 사정을 소통하게 하여 사방의 여론이 통했습니다. 공신을 지극히 예우하고 제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토지 제도는 강자가 덧취하고 약자는 빼앗기는 폐단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이를 바로잡은 지 겨우 1년 만에 국고가 충실해지고 백성이 편안하였습니다. 예약을 정하여 근본을 다시 세우시니 질서와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금의 덕이오니 천지에 필적할 것입니다. 임금이 정도전에게 채색 비단을 하사하고 악공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익히게 하였다. 정도전은 또한 전쟁에서 세운 무공을 노래한 악사도 지어 바쳤다. 1. 납시고 납시가 힘을 믿고 동북방에 침입하여 오만하게 굴자 우리 군사가 북을 치고 용맹하게 나아가 적진 깊숙이 돌입하였다. 한 번 쏘아 부장 편비를 죽이고 두 번 쏘아 괴수에게 타격을 입혔다.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여 성화처럼 빠르게 달려가 적을 괴멸시켰으니 동북방은 다시는 걱정이 없었다. 이 전공은 천만 년에 걸쳐 전해질 것이다. 2. 궁수군고 궁지에 몰린 적이 도망가자 우리 군사가 사방에서 덮쳐 죽이고 잡으며 달아나고 숨는 자를 쫓았다. 죽은 자는 흩어졌고 산 자는 정신을 잃었으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난을 평정하고 청명한 세상을 회복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동방 백성이 편안하게 되었다. 3. 정동방고 동방의 구석에서 도적이 임금 자리를 탈취하였고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켜 화가 절정에 달했다. 하늘은 덕망 있는 이를 도와 의로운 깃발을 돌이켜 반역자를 죽이고 죄인을 쫓아냈다. 황제가 이에 기뻐하여 은혜를 내렸고 조선에 알려 군사를 물려보냈다. 백성과 사직이 돌아올 곳을 얻었으니 이 공로는 천만세에 이르도록 길이 전해질 것이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7일 경호일 1393년 9월 2일 창업에 공이 있는 우인열 김사행 윤상 권중화 등에게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공을 기록하고 상을 주는 것은 진실로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하물며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공을 들어 밝히고 논해야 할 것이다. 판계성부사 우인열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앞을 내다보는 밝은 지혜가 있었는데 내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고 정무를 맡던 시절부터 오래 알던 사람으로서 나에게 뜻을 두고 경계를 지켜준 공이 진실로 있었다. 판내시 부사 김사행은 내가 왕위에 오른 초기의 궁궐 안에 제도가 대강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전 왕조 성시의 궁중 예법을 하나하나 따져 지나친 것은 덜고 모자란 것은 보태어 궁중의 일을 다스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 이는 공으로 기록할 만하다. 동판내시 부사 윤상과 이광 진해시 부사 안거 등도 비록 김사행만큼은 아니지만 보조하는데 공이 많았으니 역시 공으로 기록할 만하다. 3사 좌복야 권중화와 전문화 찬성사 성성린 등 8사람은 신씨가 왕위를 찬탈하여 세상이 혼란했을 때부터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나에게 뜻을 두었던 자들이니 이들을 포상하는 은전을 유관 기관은 시행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8일 신미일 1393년 9월 3일 화원에 가다. 임금이 화원에 나아갔다. 요동 도사가 황제의 명령으로 조선 사신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다. 하성절사로 갔던 김입견을 따라갔던 통사 곽혜룡이 돌아와 아뢰었다. 입견이 백탑에 이르렀을 때 요동 도사가 그를 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황제의 명령으로 지금부터는 고려 사람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서강에 성을 쌓는 것을 중지하다. 서강에 쌓고 있던 성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9일 임신일 1393년 9월 4일 양부의 기로들이 명나라의 조선 사신 출입 통제 조처에 대해 논의하다. 양부의 기로들이 통사 곽혜룡이 돌아와 아랜 명나라의 조선 사신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모여 의논하였다.
강인류 등 71인과 일관 유방택 등 11인을 원종 공신으로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전 판삼사사 강인류, 전 판계성부사 한천 등 71인은 신씨가 왕위를 찬탈하여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던 시기부터 나라의 안위를 모두 나에게 뜻을 두고 도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평판을 퍼뜨려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검교 밀직 부사 유방택, 노을준 등 11인은 내가 막 즉위했을 때 모두 일관으로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늘의 때를 삼가 점쳐 나의 즉위를 권하였으니 그 공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들의 포상을 유관 기관은 시행하라. 강천수 등 595인을 원종 공신으로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전 전서 강천수, 이천우 등 595인은 내가 군사와 정사를 맡으며 30여 년간 여러 난관을 겪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몸을 바쳐 나를 보호하고 도와 오늘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대의를 실행하던 날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그 이전의 공을 어찌 뺄 수 있겠는가. 유사는 상전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시행하라.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8월 1일 갑술일 1393년 9월 7일 개성 윤이무를 경상도에 중추원 부사 2일을 전라도에 보내 군사를 점검케 하다. 개성윤 이무를 경상도로 중추원 부사 2일을 전라도로 보내어 군사를 점검하게 하였다. 육도의 백성을 동원하고 옛 터의 반을 줄여 경성을 쌓게 하다. 경기도, 양광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등 육도의 백성을 동원하여 경성을 쌓게 하였는데 성터가 너무 넓어 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터의 절반으로 줄여 쌓게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8월 2일 의뢰일 1393년 9월 8일 병조 전서 윤소종이 병으로 사직코자 하다. 병조 전서 윤소종이 병으로 인해 직무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정도전 대신 이질안을 동북면 도안무사로 삼다. 정도전을 대신하여 이질안을 동북면 도안무사로 임명하였다. 사은사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하성절사 김입견과 사은사 윤사덕 등이 요동에 도착했으나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간관 안경검 등이 경성을 옛 터대로 쌓기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간관 안경검 등이 상소하여 경성은 옛 터에 따라 쌓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신의 중국 입국을 청하는 표문과 여진인 400여 명을 경사로 보내다. 황제의 사신 황영기, 최연 등이 중국 수도로 돌아갈 때 임금이 서교에서 전송하였다. 중추원 부사 이지를 보내어 조회할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표문과 함께 여진 남녀 400여 명을 데리고 중국 경사로 가게 하였다. 그 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배신 김입견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요동 도사가 황제의 명령이라며 조선이 바친 표문과 진원품 일체를 받지 않고 사신의 통과도 허락하지 않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 호소드립니다. 소국이 대국을 섬기기 위해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 하나 고려는 멀리 떨어진 땅에 있어 제대로 된 예를 몰랐습니다. 신우는 요동 침공을 기도하며 사태를 악화시켰고 왕요는 계속하여 중국 침략을 도모하였습니다. 신은 그릇된 도리를 바로잡고 화를 일으킬 근원을 제거하였습니다. 황제의 은혜로 조선이란 국호를 받았고 이후 삼가 제후의 예를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처는 과분할 정도로 엄중하여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천지와 부모의 마음처럼 포용력 있게 왕래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오.
신이 해마다 예를 갖춰 공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천자의 성령은 길이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임등이 말값을 받아 가지고 요동에서 돌아오다. 조임등이 요동에서 조공으로 보낸 말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5일 무인일 1393년 9월 11일 도성의 공사를 시작하다. 도성의 축조 공사를 시작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6일 김요일 1393년 9월 12일 목성이 우림성의 자리로 들어가다. 목성이 우림성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남산에 올라 성터를 보고 예조 전서 이민도와 성이 축조 상황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신분을 숨기고 남산에 올라가 성터를 살펴본 뒤 화원으로 들어가니 예조 전서 이민도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성을 쌓는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임금이 물었다. 무슨 이유인가? 이민도가 대답하였다. 역사를 감독해야 할 관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도 일하는데 열심이지 않으니 결국 백성의 힘만 낭비되고 공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날씨도 곧 얼음이 어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니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임금이 그 말을 정직하다고 여겨 이민도에게 의복 한 벌과 쌀콩 30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7일 경진일 1393년 9월 13일 감찰에게 성을 쌓는 원리들의 근태를 검열케 하다. 임금이 좌부승지 최이에게 명하여 성을 쌓는 일에 종사하는 관리들 중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검열하게 하였다. 이때부터는 매일 사원부의 감찰로 하여금 공사 현장을 순찰하고 감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8일 신사일 1393년 9월 14일 성 쌓는 감독을 소홀히 한 14인을 순군옥에 내리고 장군 전호를 강화 수군에 충군시키다. 성을 쌓는 일을 맡은 관리들 가운데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14명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후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그중 장군 전호만을 처벌하여 강화 수군에 충군시켰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0일 개사일 1393년 9월 16일 왕강을 회군 공신의 예로 송문중 등을 원종 공신의 예로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었다. 말로 사정을 아뢰고 공으로 시험하여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는 것은 예로부터의 도리이다. 전 동지밀직사사 왕강은 학식이 깊고 기획력이 넉넉하며 말은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고 맡은 일에는 빠짐이 없어서 여러 사람에게 능하다고 칭송을 받았다. 내가 그를 조은에 시험해 보았더니 실제 일의 처리와 성과가 말한 대로였고 고려 왕조 40년 동안 열리지 않던 조은의 길이 그제야 열려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세 지역에서 40년 동안 이어진 육로 운송의 고통이 마침내 사라져 백성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미 그 공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니 그 누가 그를 헐뜯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를 깊이 가상히 여긴다. 또한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궁중 음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내가 그를 스박 제조에 시험해 보니 능히 음료를 고르게 하여 전 왕조의 슬프고 가라앉은 곡조를 없애고 새 시대의 정치를 음악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공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를 무진년 회군 공신남제의 예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판교서 감사 송문중과 대장군 조경은 내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잠저에 있을 때부터 오랜 세월 나를 섬기며 안위의 뜻을 두고 위급한 시기에도 물러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원종 공신 이옥의 예에 따라 포상함이 마땅하다. 포상의 은전을 유관 기관은 즉시 시행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1일 갑신일 1393년 9월 17일 광명사에서 왕사 자초를 만나보고 소격전으로 거동하다.
임금이 광명사에 거동하여 왕사 자초를 만나보고 이어서 속격전으로 거동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2일 의료일 1393년 9월 18일 동북면 도안무사 이지란을 시켜 갑주와 공주의 성을 쌓게 하다. 동북면 도안무사 이지란을 보내어 갑주와 공주의 성을 쌓게 하였다. 명예 진원한 말값에 채단을 사적으로 교환한 중추원 부사 구성로를 파면시키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중추원 부사 구성로가 요동에 이르러 동료인 조반과 서로 다투어 비난을 받았고 중국의 진언한 말의 대가로 받은 채단을 사적으로 교환한 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구성로를 관직에서 파면시켰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4일 정해일 1393년 9월 20일 구역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은 수령 부인을 태형에 처하고 알렴사 조박을 한양부에 가두다. 첨절제사 진충기를 양광도에 보내어 각 주군에서 부역자를 기일 내에 보내지 못한 사정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령 부인을 태형에 처하고 알렴사 조박은 책임을 물어 한양부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5일 무자일 1393년 9월 21일 사은사 이엄이 황제에게 매질을 당하여 토죽음이 되어 돌아오다. 황제가 요동도사에게 조선 사신을 입국시키지 못하도록 명하다. 사은사 이엄이 중국 수도에서 돌아왔다. 이엄이 황제를 배웠을 때 끌어안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황제에게 질책을 받고 머리를 숙인 채 몽둥이로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다. 약을 먹고 간신히 회복한 뒤 요동에 이르렀으나 영마를 받지 못해 걸어서 귀국하였다. 황제는 요동도사에게 조선을 향해 명을 내렸다. 조선의 사신은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안익 등 11인에게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전 문화 찬성사 안익 등 11인은 신씨가 왕위를 찬탈하여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던 시절부터 나라의 안위를 나에게 뜻을 두고 백성을 도덕으로 교화하고 좋은 평판을 퍼뜨려 오늘날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작지 않다. 이들을 포상하라는 은전을 유관 기관은 시행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6일 기축일 1393년 9월 22일 신도와 부근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여 10결 5결로서 차등있게 지급토록 명하다. 교지를 내리었다. 새로운 도읍지인 경기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여 10결과 5결 단위로 등급을 나누어 차등 있게 정을 정하고 나누어 지급하라. 상납군 김진의 사제로 이거하다. 임금이 상납군 김진의 사제로 거처를 옮겼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7일 경인일 1393년 9월 23일 전 서운정 김보 등 39인을 원종 공신의 예로 포상토록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었다. 전 서운정 김보 등 39인 그 공이 강천수 이천호 등과 같으니 유관 기관은 이들을 원종 공신의 예에 따라 포상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8일 신묘일 1393년 9월 24일 달이 묘성을 범하다. 달이 하늘의 별자리 중 하나인 묘성을 지나며 겹쳤다. 경성 수축 도감 판사 홍영통 등에게 왕륜사에서 잔치를 베풀다. 도평의사사에서 경성 수축 도감의 판사인 홍영통, 안종원 등에게 공로를 치하하며 왕륜사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19일 임진일 1393년 9월 25일 성을 시찰하고 화원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성곽을 시찰한 뒤 이어서 화원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20일 개사일 1393년 9월 26일 정도전이 사시수수도를 바치다. 찬성사 정도전이 사계절의 사냥 풍경을 그린 그림인 사시수수도를 만들어 임금께 바쳤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23일 병신일 1393년 9월 29일 구역인을 기한 내에 도착시키지 못한 마전 토산 간무를 귀양 보내다. 마전 간무 문집과 토산 간무 5~3인이 부역자를 정해진 기한 안에 도착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각각 장형을 받고 변방의 고을로 귀양을 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8월 29일 임의일 1393년 10월 5일 수창궁에서 머물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거둥하여 그곳에서 머물렀다.
요동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다. 전 밀직 부사 조원을 보내어 요동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을 붙잡아 압송하였고 예부에 자문을 보냈다. 자문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홍무 26년 5월 23일 황제가 보낸 사신 황영기 등이 도착해 황제의 수조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는 여진인을 꿰어 500여 명의 가족을 몰래 압록강을 건너게 했다. 는 죄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조정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에 밀직 재앙 남제를 보내어 표문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게 하였고 이어 서북면 각 지역에 사람을 보내 조사한 결과 조선 백성 122호 388명이 요동에서 도망쳐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운 채 다시 요동 도사에게 인계하였다. 또한 여진인 구울토 등 25, 116명도 찾아내어 요동의 우군 도독부에서 파견한 천호 왕탈환부라의 부하와 하절 천호 김한규에게 인계하였다. 이들은 모두 정식 절차에 따라 송환된 것이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일 개묘일 1393년 10월 6일 동지중추원사 박영충을 보내 천추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동지중추원사 박영충을 중국에 보내어 천추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임금은 수창궁에서 축하 전문을 예를 갖추어 보내고 이후 시자소로 돌아왔다. 공마의 말값을 나누어 주다. 중국에서 내려온 공마의 말값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2일 갑진일 1393년 10월 7일 주문사 남제가 경사에서 돌아와 3년에 한 번 조회하라는 황제의 지시를 아뢰다. 주문사 남제가 중국의 수도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께서 후하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나라 사신이 오가는 길이 멀고 비용이 많이 드니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조회하라. 고하셨습니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4일 병오일 1393년 10월 9일 성을 쌓는 인부들에게 식량을 주게 하다.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성을 쌓는 부역 인부들에게 식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경상 전라도 알렴사에게 인부를 차출하여 신도로 보내도록 명하다.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알렴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부역 인부를 차출해 새로운 도읍지로 보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6일 무신일 1393년 10월 11일 서운관에서 지력이 다한 송도에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청하다. 서운관에서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도선이 말하기를 송도는 500년 터이다 하였고 또 실제로는 480년 터이며 이미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는 부적절합니다. 부디 새 도읍을 조성하기에 앞서 길한 방향을 따라 임금의 거처를 옮겨주십시오. 이에 임금은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이 사안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0일 임자일 1393년 10월 15일 이광의 기일임으로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성을 시찰하고 수창으로 거둥하다. 황증조 이광의 기일이기 때문에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게 하였다. 임금이 성을 시찰하고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1일 개축일 1393년 10월 16일 일본에서 칼 20자루를 바치니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자궁으로 돌아오다. 일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칼 20자루를 바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내려주고 시자궁으로 돌아왔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3일 을묘일 1393년 10월 18일 알렴사를 폐지하고 관찰출 척사를 회복시키다. 한상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알렴사를 폐지하고 관찰출 척사를 회복시켜 양광도는 한상질을, 경상도는 민계를, 전라도는 안경공을, 서해도는 유원정을, 교주 강릉도는 유양을, 경기자도는 하윤을, 우도는 이빈을 관찰출 척사로 삼고 또 홍영통을 남양백으로, 안종원을 판문화부사로, 권중화를 영삼사사로, 정도전을 판삼사사로, 유만수와 성성린을 문화 실황찬성사로, 남은을 지문화부사로, 남제를 판중추원사로, 이직을 중추원 학사로, 이근을 대사원으로, 한상경을 도승지로 삼았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4일 병진일 1393년 10월 19일 삼군 총제부를 의응 삼군부로 개정하고 중방을 폐지하다. 삼군 총제부를 고쳐 의응 삼군부로 삼고 중방을 폐지하였다. 화령부를 영흥부로, 영흥현을 영평현으로 고치다. 화령부를 고쳐 영흥부로 삼고 영흥현을 고쳐 영평현으로 삼았다. 외적이 서북면 정주에 침구하다. 외적이 서북면 정주에 침입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6일 5일 1393년 10월 21일 성을 시찰하고 수창궁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성을 시찰하고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7일 기미일 1393년 10월 20일 진표사 이지가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진표사 이지가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경조 전서 윤소종의 졸기 경조 전서이자 지제교 공지춘추관사였던 윤소종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는 헌숙이며 본관은 무송으로 문정공 윤택의 손자이다. 총명하고 민첩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20세 이전에 이미 시문이 뛰어났다. 문충공 이재현이 그의 재능을 칭찬했다. 1360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1365년에는 21세 나이로 과거에서 을과 제일인으로 급제했으며 대책이 매우 뛰어났다. 이후 춘추관 수찬에 임명되어 관직을 차근차근 올라 좌정원에 이르렀다. 당시 권세를 부리던 김운경과 김사행의 전행을 비판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이 그를 회피하고 탄핵하여 파면당했다. 이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 전교시 승전에 불영 예문관 은교 등을 지냈으며 어머니의 상을 당해 금주에서 염악살이를 했다. 상복을 벗은 뒤에는 남방의 학자들이 몰려와 수업을 받았다. 1392년 무진년 여름 위화도에서 돌아온 임금을 만나 배웠고 전리 총랑, 우사의 대부 등으로 발탁되었다. 이이님의 시신을 벌하는 극단적인 건의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으며 사전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양왕 때는 불교 승려 찬영을 왕사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가 미움을 사서 귀양갔다. 조선 건국 후 병조 전서로 다시 발탁되었고 원종 공신에 포함되었다. 그는 정치의 득실을 숨김없이 말하였고 집에서는 생활이 공궁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성리학에 정통했고 이단 사상에 엄격히 대응했다. 49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문집으로 동원집 8권을 남겼다. 아들 윤회는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첨지승문원사가 되었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9월 18일 경신일 1393년 10월 23일 수창궁에서 성절을 할애하고 시자소로 돌아오다.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수창궁에서 성절을 맞아 예를 올린 뒤 시자소로 돌아왔다. 동북면 함주의 환왕에 정능비를 세우다. 문화 실랑찬 성사 성성린을 동북 지방의 함주에 보내 환왕의 무덤인 정능의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2년째 되는 해봄 정월 신미일에 나 정총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뜻을 받아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이 쌓아온 덕에 힘입은 바이다. 이미 내 분의 조상을 왕으로 높여 추존했으니 너는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인 정능에 세울 비문을 지어 후세의 길이 남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고는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글재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맹자라는 분의 말을 살펴보면 500년마다 반드시 성군이 나온다고 했는데 고려 왕조는 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이후 거의 50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이 이미 쇠퇴의 공민왕 이후로 왕위를 이을 자손이 끊겼는데 간사한 승려 신돈의 아들인 우가 성을 속여 왕위를 빼앗은 뒤 술과 여색에 빠지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무진년에는 재상 최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함부로 움직이며 마침내 중국 황제의 영토를 넘보려 하니 백성들이 겪는 재앙이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